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엔 철저한 거리 두기의 효과도 있지만 휴일과 한파로 인한 검사량 감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일평균 230명대로 2주 전 일평균에 비해 1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공공기업 광역화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북에도 나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의 공동과세율 확대 논의에 대해 강남구의 반발이 거셉니다. 자치재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공공과세 강화라는 입장입니다. 도봉면허 시험장에 의정부 이전이 다시 한번 고비를 맞았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들이 이전 반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발족합니다. 이 지원단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관련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오늘부터 바로 운영이 시작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지원단은 상황 총괄반, 현장 애로건의 처리반, 접종정보 안내 서비스 지원반 이 3개 반으로 구성됩니다. 네. 인원은 총 27명입니다. 단장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이 맡게 됩니다. 상황 총괄반에선 앞으로 지자체의 예방접종 추진단 설치와 접종계획 수립, 접종 자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 애로건의 처리반에선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선 현장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지역 책임관을 활용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접종 정보 안내 서비스 지원반에선 국민이 접종 시기와 방법, 예약 내역 등을 24시간 내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원단장을 맡게 되는 김희겸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의 주재로 오늘 첫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원단의 운영 방향과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이재용 기자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9,651명입니다. 어제보다 537명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1,165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67명 더 늘어난 21,771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248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이 1,196명, 구로구 요양병원과 요양원 관련이 230명, 강동구 요양병원 관련이 11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현황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지난주 서울시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에 비해 1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 발생 사례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은 여전히 높아 안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1,654명, 일평균 236명입니다. 2주 전 일평균 340명에 비해 104명이 줄었고 3주 전 388명이 발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와 무증상자 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24.7%였던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지난주 29.4%로 증가하였습니다. 무증상자 비율은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37.2%에서 지난주 35.6%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집단 감염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13명,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56명, 다중이용시설 34명, 직장과 종교시설에서 각각 17명과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 간 접촉으로 발생하는 일상 속 감염 사례가 많은 겁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한 주가 거리 두기를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확실한 안정 국면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역시 17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할 것과 정상 운영에 들어간 임시선별 검사소의 적극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입니다.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시장에서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9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몰 1층에 건어물 부류와 축산 부류 구역에 걸쳐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확진자가 나온 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가락몰 1층에 입점한 360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고 상인 1,200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는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해당 지역이 아닌 서울 어디에서나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비강남권 지역에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용적률 상향과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 체납받고 있습니다. 이를 공공기여금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공기여금은 개발이 진행되는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규모 개발이 많은 강남 지역에 공공기여금이 집중되면서 비강남권과의 지역 격차가 커져왔던 상황 때문에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그 결과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서울 지역 어디에서나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강남 개발로 걷어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투입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모든 개발 사업에 공공기여 광역화가 적용된 건 아닙니다.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대상입니다. 한편 공공기여금 사용처도 정해졌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투입됩니다. 또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짓는데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기숙사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도 기여금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0월부터 공공기여 광역화를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각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서울에선 그중 절반을 서울시가 걷어 각 자치구에 분배하는데요. 국회에서 이 비율을 절반에서 60%로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의 반발이 거센데요. 한쪽에선 지방재정 분권을, 다른 한쪽에선 분권에 역행하는 공동과세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구의 지난해 재산세 징수 규모는 약 6,200억 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절반인 3,100억 원을 서울시가 가져가 약 50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강남구의 재산세 징수 규모는 서울 자치구 중 단연 최고. 세수가 열악한 자치구와 단순 비교하면 공동과세를 적용했을 때 거의 5배 차이입니다. 자연스레 재산세 공동과세는 세입이 큰 자치구가 많이 내 적게 돌려받고 수입이 적은 자치구는 그 반대인 구조입니다. 때문에 현재 50% 수준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국회가 논의 중인 60%로 조정하면 강남구의 재산세 수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50% 비율로 공동과세했을 때 3,700억 원이었던 것이 60%로 10% 상향되면은 3,188억 원으로 무려 500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24개 자치구는 재원 증가액이 각 20억 원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은 저희 강남구는
대규모 재원 축소로 이어져서 저희 자치구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매년 2천억 원 이상을 타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는 과세율 상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순균 구청장은 세수 확대 노력 없이 자치구들의 재정 불균형을 단순히 과세율 조정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생력을 해치는 졸속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정 한 개 자치구의 재산세 공동과세분만 가지고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 그리고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 조정 등을 포함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한편 정순균 구청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총리실, 행안부 등에 발송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에 의정부 이전 여부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주민 공람을 앞두고 의정부 시민들의 이전 반대 청원이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에 대해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접하지 않았다라며 주민 대표들과 땅 주인들이 반대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장암동 주민들이 면허 시험장 이전 반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전 대상지 소유주와 주민 약 300명 가운데 대부분인 262명의 반대 서명이 담겨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사자들이 청원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원서를 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기존의 그 시민 단체에서 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도봉 면허 시험장이라는 기피 시설까지 지역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그런 생활권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라는 부분은 큰 의미가 있어요. 관건은 오는 18일 예정된 의정부시회 회기에 해당 청원이 다뤄지느냐입니다. 과거에도 반대 청원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1월 18일부터 회기예요, 임시회. 근데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안으로 회부를 할 수 있는 의장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2월 26일쯤에 재협약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재협약을 하실 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지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의정부시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주민 공람을 받고 있습니다. 공람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도봉 면허 시험장 이전 부지인 장암동 254번지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과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한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지만 대상지가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해 단년생 영농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제한 기간은 2023년 12월 24일까지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인상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기는 한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회가 의결한 올해 의원 월정수당은 400만 8,550원. 지난해 대비 2.8%, 액수로는 10만 9,180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대해 110명의 시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정의당 권수정 의원만이 내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권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비 인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겁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시민들의 상태와 조건에 연동하지 않고 우리만 생각하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임금이나 공무원 인상 이런 걸 떠나서라도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 예전에 월급 받던 거에 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임금이 삭감됐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절차대로 주어진 대로 올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하고 소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인상에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비 인상은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며 이른바 셀프 인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권수정 의원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지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결심만 한다면 동결도 가능하고요. 인하도 가능해요. 한편 권수정 의원은 올해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하는 한편 민생 위기 챙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 먼저 염치부터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입니다. 한편 권수정 의원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권수정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 시대에서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출마한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권수정 의원은 이를 위해 서울의 청년들과 젊은 정치가 주도해야 한다며 서울의 집중도를 낮추기 위한 수도 이전과 전월세 및 임대료 동결 시 인센티브, 노동 담당 부시장 신설 등을 내걸었습니다. 중랑구가 망우리공원 홍보를 위해 만든 영상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인기입니다. 자치구 콘텐츠론 이례적으로 유튜브 조회수 10,000건을 돌파하며 다양한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북과 대금, 해금에 가야금까지 어우러져 흥겨운 가락이 시작됩니다. 경쾌한 리듬에 가사까지 정확하게 들려오는 민요 형태의 노래.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다름 아닌 망우리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랑구가 만든 망우리공원 홍보 콘텐츠 우리 망우리입니다. 우리 망우리는 퓨전 국악밴드 비단이 불렀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래를 개사해 만들었는데 노랫말에는 도산 안창호와 태어 유상규 등 망우리공원에 잠든 60여 명의 근현대사의 주역들을 소개했고 25만 평 망우리공원의 웅장함과 개그맨들의 코믹 댄스를 혼합해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망우리공원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싶어서 원래 그냥 홍보 영상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들면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끌려고 한편 퓨전 국악 형태로 만들어진 우리 망우리는 온라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만든 콘텐츠로는 이례적으로 조회수 1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콘텐츠가 공무원스럽지 않다, 신선하다, 중독성 갑이다 등 다양한 댓글도 남겨지고 있습니다. 자치구 홍보 영상의 획기적인 시도,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우리 망우리는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며 망우리공원의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동구가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았던 만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보건, 복지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강동구청 조직 개편의 핵심은 보건, 복지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파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에 행정력을 모으기 위해 방역 행정을 구축할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감염병 관리팀이 하던 전반적인 업무에서 역학조사를 전담으로 맡을 계획입니다. 관내 확진자 역학조사하고 그다음에 타고 확진자 경유지 이제 역학조사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팀에서 적각 대형반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해외 입국자도 이와 함께 천호 보건지소를 새롭게 지어 지역별 대응 격차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촘촘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 정책과 안에 돌봄 지원팀을 새롭게 뒀습니다. 올해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를 약속했던 만큼 돌봄 지원팀은 17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돌봄 지원 매니저를 배치했습니다. 향후 인구 55만 명 시대를 대비해 교통과 경제,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신경 썼습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수행할 예산 전담 조직 예산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8년부터 팀 단위로 운영하던 건축안전센터를 전국 최초로 하나의 부서로 개편했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팀과 공사장 안전관리팀 등을 새롭게 설치해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이끌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광진구 구의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첨단 업무 복합개발 사업이 다음 달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광진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양 1 재정비 촉진 사업 착공 신고 처리가 완료됐고 다음 달 중으로 공사가 시작돼 2024년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의역 일대엔 광진구청 신청사를 비롯해 공동주택 1363세대와 호텔, 판매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또 이곳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5G 기술이 적용돼 AR과 VR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광진구는 구의역 개발을 통해 동북권을 대표하는 공공 상업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던 강추위는 잠시 물러가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부터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와 교통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